안녕하세요. 오늘은 PF농법에서 좋은 토양 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때알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때알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흙의 입자들이 빼곡하게 정렬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토양은 물도 잘 안 빠질 거고 뿌리도 잘 뻗기가 힘든 토양이죠. 주로 전라도 지역의 점토질이 많은 토양에서는 이렇게 딱딱한 형태의 토양 입자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토양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몽골몽골 맺혀요. 그래갖고 이렇게 군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 군립이 형성이 된 거를 우리가 때알 구조라고 하는데, 때알 구조는 유기물과 미생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때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때알 구조는 미생물과 뿌리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미생물과 식물의 뿌리는 공생관계죠. 뿌리에서도 양분을 이제 미생물한테 먹으라고 포도당을 좀 내놓죠. 그 포도당은 다당류라서 그 다당류를 먹고 미생물이 자라게 되는데, 미생물이 어떤 대사산물을 분비하겠죠, 뿌리 주변에. 그러면 그런 대사산물들은 약간 미끌미끌한 성분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토양을 이제 응집시켜줘서 때알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 내에 각종 생물들이 있어요. 여기서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나 곰팡이를 말씀드린 거고, 이 미생물 말고 미생물보다는 좀 큰 애들, 뭐 지렁이라든가 뭐 선충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 토양 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생물들이 토양 속을 막 헤집고 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때알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점토, 흙의 성분이, 이 점토질이 유기물하고 결합해서 이러한 때알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부식이 잘 이뤄진 휴머스라고 하는 이 부식 물질이 점토 광물과 결합이 돼서 이제 그러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때알 구조가 잘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배수성하고 보습력이 좋아지는데, 여기 아주 그냥 빼곡한 흙의 알갱이는 당연히 물이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배수가 좋아지고, 이런 공간들이 많다라는 거는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산소를 공급받는데 아주 좋은 구조가 되죠. 그래서 뿌리 발달에도 좋고 양분 흡수에도 좋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둑을 만들게 되면 두둑이 자꾸 무너지고 유실이 되고 막 그래요. 흙에 유실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때알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비가 오거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무너지는 흙의 유실이 상당히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분 보유 능력이 많이 좋아지는데, 그거는 이런 때알 구조 내에서는 얘네들을 붙잡아주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약간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하들 때문에 양분들이 여기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돼서 양분 보유력, CEC라고 하죠. 그 CEC도 더 증가가 되게 됩니다. 자, 미생물과 유기물로서 때알 구조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위적으로도 사실은 때알 구조를 좀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알긴산 나트륨, 이거 해저 추출물의 어떤 성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가 알코올 중에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글리세린 약간 미끌미끌한 그런 거 있죠. 약방에서도 글리세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수용성 섬유소가 있어요. 섬유소 뭐 셀룰로스죠.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끌미끌해요. 점성이 높아요. 이 점성 때문에 흙이 뭉쳐서 이제 알갱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옆에 사진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토양은 똑같은 상황에서 물을 부었는데 물 빠짐도 더 좋았고, 흙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몽글몽글하게 때알 구조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러한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토양구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한 5년 전에 개발을 해놨는데, 굳이 제가 이거를 쓸 필요가 없어서 공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쪽 전라 지역은 토양이 너무 점토질이 많아서 뿌리가 잘 뻗지도 못하고, 물 주면은 배수도 잘 안 되고, 또 마르면서 콘크리트화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원래 우리 단비 미생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약 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흙은 지금 바로 옆에 그 밭에서 지금 퍼온 거고요. 여기는 지금 광주에 있는 애호박 재배하는 밭이고요. 이제 논이죠. 논 흙입니다, 이게. 요 흙을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 흙을 지금 같은 양의 흙을 이제 여기다 담았고요. 요 밑에는 저희가 이제 구멍을 좀 몇 개 뚫어놔서 물을 부으면 빠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요. 같은 양의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쪽에다가만 500배를 희석할게요. 이게 500ml니까 1ml가 들어가면 되겠죠? 저기 1ml입니다. 요거를 이제 잘 젖어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넣자마자 바로 그냥 녹죠. 잘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지금 맹물하고 요 토양고를 혼합한 희석액을 이제 같은 양의 흙에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 아마 지금 뭔가 이게 뭐지 하고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 토양고를 500배를 희석해서 했던 곳은 이게 흙탕물도 생기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이 흙이 우리가 원하는 때알 구조 형태로 바뀌면서 배수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일반 우리 흙에다가 물만 부었던 곳은 이게 흙탕물이 내려오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둑을 만들었을 때 관주도 하고 뭐 때에 따라는 뭐 스프링클러도 돌리겠지만 그 우리가 두둑이 자꾸 유실이 되죠. 두둑이 무너져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두둑도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배수도 상당히 좋아지고 때알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뻗을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되는데 미생물과 유기물로 토양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단비 미생물을 만든 이유였기 때문에 단비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거는 개발을 했으나 선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기 그 전라 지역 와서 보니까 미생물로 토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미 농사는 하기 위해서 심어져 있는데 이거 뭐 돈은 바로 좀 벌고 해야 되니까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토양에서 이게 약 한 1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급한 거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미생물 배양액을 계속 주기적으로 써서 토양을 점점 더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좀 병행해야겠다. 급한 분들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지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뭐 혼탁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는 깨끗하죠. 네, 이게 떨어지는 물도 다르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 토양은 이제 다시 말랐다가 우리가 물을 주게 돼도 딱딱하게 굳질 않습니다. 토양 바짝만 할 때 미리 살포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에 하나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다. 그럴 때는 혹시 작물에 뿌리 쪽에 그 피해가 안 가도록 5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을 희석을 해서 밭에다가 관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성분이 우리가 전기전도도 EC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넣게 되면 EC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양분들을 흡수하는 데 약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번 바짝만 할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밭에 작물이 있을 때에는 1000배 정도로 희석해서 관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젖어 볼게요. 자, 요 흙을 잘 보세요. 흙이 지금 알갱이 분리돼서 돌죠, 이게. 일반 지금 그냥 물에 담은 거는 이게 그냥 진흙이에요, 그냥. 머드 상태로. 그렇게 안 되죠, 이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미생물과 유기물을 사용해서 토양의 때알 구조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유기물과 미생물, 좋은 유기물, 양질의 유기물이어야겠죠. 우리 PF 농법에서 추천하고 있는 부식산이 대표적인 유기물입니다. 그 유기물과 미생물을 왕창 사용했더니 어떤 토양을 바뀌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함양에 위치한 양파밭입니다. 양파. 네, 원래는 이제 논이죠. 논에서 이제 벼를 수확하고 바로 양파를 심었는데 요 옆에 있는 밭이에요. 이게 뭐 전혀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양파밭인데
이 왼쪽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신 분이에요. 여기 지금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물이 다 고였어요. 물이 안 빠진 거죠. 당연히 논흙이니까 때알 구조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물 빠짐이 안 좋죠. 근데 이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는 물이 안 고여 있어요. 네, 이곳은 미생물과 유기물을 왕창 쓴 곳입니다. 부식산을 제가 권해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썼고요. 미생물도 배양해서 주기적으로 뿌려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은 때알 구조가 벌써 형성이 돼가고 있어서 같은 날 같은 양의 비를 맞았는데 이곳은 물이 고이지 않았고 이곳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때알 구조를 만든다라는 것 역시도 미생물과 유기물이구나. PF 농법이 유기물과 미생물을 왕창 사용하자.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비료에 대한 특히 화학 비료에 대한 성분들과 그걸 어떻게 잘 쓰면 좋은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단일 비료들 내가 혼합해서 자가 배합해 갖고 요즘 복합 비료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 복합 비료의 가격을 좀 낮추면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배합 비율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